어제 제가 그 연합뉴스하고 MBN 방송 때문에 이화영 판결 선고를 보고 방송을 한 게 아니고요. 아예 사전에 녹화로 이화영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녹화를 했었는데 그 이화영이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 방송을 어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화영이 그 선고 판결 다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과연 이화영은 이게 어떻게 되고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그 다음에 그 남은 쟁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재명이가 알았다는 증거는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그 판결은 형량만 7년 8개월로 옛날에 9년 6개월이었죠. 형량만 그 1년 10개월 줄이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뀐 내용은 하나도 없다. 결국 형량만 조금 줄었지 800만 불이 그중에 500만 불은 스마트팜 나머지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다. 이런데 그 판결의 기본 구조는 완전히 똑같다. 이 말은 이제 그 이화영의 항소심은 그대로 1심 판결과 원칙은 똑같다. 이걸 이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제 서정TV가 법률TV다 보니까 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질문이 있고 제가 먼저 어떤 분은 그럼 이게 판결 주문이 2개가 났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7년 8개월 일하지만 하나는 이게 7년이고요. 하나는 8개월인데 왜 이렇게 판결이 주문이 2개가 납니까? 이런 데 질문이 있으니까 그걸 이거는 이게 법률 상식으로 알아나면 좋아요. 뭐냐면 이제 이거 정치자금법은 항상 이게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그 원칙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착각이 파기환송된 게 대법원에서 판사들도 착각을 해.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자금법은 왜 이게 별도로 형량을 정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이거 출마 자격과 관계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은 이제 이거 100만 원을 넘으면 선거법과 똑같죠? 100만 원 넘으면 이게 뭐 여러 출마 제한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정치자금법은 벌금형 100만 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선고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그 또 집행유예 이상일 때만 날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화영이가 쌍방울에 뇌물도 받고 정치자금도 받았죠. 그 다음에 북한에 돈 보낸 거는 외국환 관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뇌물하고 정치자금으로 7년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쌍방울이 받은 돈 중에 정치자금만 떼가지고 이제 그게 8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에 받은 돈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돈 보낸 외국환 관리법 이게 7년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쌍방울이 받은 돈도 성격을 나눠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없으면 정치자금. 근데 정치자금은 이게 별도로 선고해야 되니까 정치자금 8개월. 그 다음에 뇌물하고 외국환관리법은 이제 일반 범죄니까 2개 합쳐서 뇌물과 외국환관리법 합쳐서 7년. 따라서 이게 2개 합쳐서 7년 8개월. 그러니까 이화영에는 이제 뭐 어차피 출마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뭐. 선고는 그렇게 됐어요. 그 판사는 이제 저희 합천 고향의 그 선배 문주영 여성 판사라 했죠. 수원 고등법원의 그 부장판사 문주형 합천이 고향인데 아주 근데 제가 믿을 만한 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화영이도. 수원 고등법원은 사실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는 최종심이다. 최종심. 사실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800만 불이 북한에 왜 간지 이유는 더 이상 팩트 사실 문제는 따지지 말자. 이미 최종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는 방법이 없어. 이거 대법원에 가봤자 의미도 없고 사실 문제니까. 근데 자, 그럼 이화영이는 이게 7년 8개월이 하나 받았고 또 이게 몇 개 더 남았냐? 이화영이는 이게 2개가 더 남아 있어요. 2개가. 그런데 둘 다 또 신진우 판사한테 가 있네. 똑같이. 하나는 이제 뭐냐? 하나는 이제 또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선거운동한다고 돈을 이게 한 5억 가까이 5억 몇천 받았죠. 또 이제 그 4개 기업에 5억 얼마 받았잖아. 그거 하나가게 또 기소가 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자금법이에요. 정치자금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이화영이가 바로 이게 이재명이하고 공범으로 김성태 회장 이재명과 공범으로 북한에 111억 800만 달러가 111억이에요. 이게 제3자 뇌물이잖아요. 제3자 뇌물. 요것도 이게 이화영이가 공범으로 신재료 부장한테 1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총 재판은 3개다. 고등법원이 받은 게 7년 8개월. 그 다음에 본인 혼자 정치자금법 5억. 그 다음에 111억 북한에 보낸 뇌물. 요 뇌물은 이게 이미 처벌받은 게 아니잖아. 외환관리법만 처벌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화영의 총범죄는 3개다. 얼마 살지 모르죠. 아마 제가 보기 정치자금법은 5억이면요. 그런 게 5년 이하니까 한 3, 4년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111억 받은 거, 이거는 원래는 엄청난 뇌물인데, 주범이 이재명이잖아. 이화영이 이게 심부름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외환관리법으로 좀 처벌받았잖아요. 이거 감안하면 이화영이가 이게 2번, 원래는 10년 이상인데 뇌물이 1억이 넘으니까. 근데 2번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이화영이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이게 처벌받은 게 있잖아. 외환관리법. 그때 병합됐으면 좀 줄었을 텐데 따로 2번 받으니까 요걸 이제 그 법률 어려운데 사후적 경합법인데 원래 같이 받으면 될 걸 따로 한 번 더 받으니까 요럴 때는 이게 판사가 2분의 1까지 또 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장량 강경하면 10년 이상이니까 2분의 1, 5년 이상 또 한 번 더 깎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2년 6개월 이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잘 자백하고 재판 잘 받으라. 그러면 이게 판사가 2년 6개월 3년으로 깎아준다. 단 이재명이가 15년에서 20년 받지. 이화영이 내 말 잘 들으라고. 너 이게 그 쌍방울 북한에 111억 요 자백만 잘 해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그러면 신진우 부장이 너 2년 6개월에서 3년 때릴 거야. 이재명이는 20년 때리지. 20년. 양형 기준표에 33년까지 돼 있더라. 33년까지 무기징역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7년 8개월, 정치자금은 한 3, 4년. 그 다음에 요거는 재판 태도에 따라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자백하면 한 3년. 근데 끝까지 이재명이는 몰랐습니다. 내가 뒤집습니다 하면 네 혼자 10년 받아야 된다. 그 제대로 알고 이게 재판해라. 이화영.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요. 하여튼 이화영은 3개 재판이 남아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중요하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기피 신청해놨는데 아마 이게 기피 신청은 뭐 1월 달 돼야 끝날 거예요. 왜? 1심, 2심, 3심 이것도 3번 가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1월 정도는 돼야지 이게 그 재판이 될 거긴 한데 근데 하여튼 누가 되든 이제 이거 앞으로 진행은 될 거 아니에요. 뭐 판사가 신진우가 바뀌면 2월 달에 바뀌면 이제 본격 3월 달부터 될 거고 그게 이제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늦어도 본격 재판 되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검찰에 뭘 입증하느냐. 그때 신진우 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800만 불이 뭐 북한에 무슨 용도로 갔느냐. 또 이게 뭐 리오나미가 와가지고 이게 돈을 받아갔냐 안 받아갔냐 공작원이 이런 데 쓸데없는 거 집어치우고 이거는 이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고등법 판결문이 있으니 결국 이재명이가 알았냐 몰랐냐. 이화영이가 이제 그 북한에 보내 알았냐 몰랐냐. 요거만 심리해달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게 판결문이 없으니까. 근데 이 판결문을 제가 군데군데 1심 읽어보니 판사는 당연히 이재명이가 알았다고 전제하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그랬죠? 검찰의 공소장이나 검찰 의견서를 보면 이재명이가 이화영이한테 보고받은 게 최소 17번이다. 야, 이게 좀, 그 공소장과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최소 이게 17번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고 싶어가지고 북한 보기에 내 좀 불러줘. 4번. 최소 이게 4번 북한에 공문을 보내서 나 북한 가고 싶어 나도. 이랬더니 북한에서 야, 막 공짜로 오면 돼. 니 오면 이게 그 차도 하고 이게 잘하면 헬기도 띄워야 되는데 너 돈을 내야지. 이게 4번 나옵니다.
보고받은 게 17번이에요. 17번. 참 이게 우리가 근데 보통 알고 있는 거 정인도 많고 이게 통화한 거는 2019년에 1월 달에 중국 심양이죠. 선양. 이거 심양이랍니다. 2019년 1월 달에 중국 심양에서 그때 김성태장, 그 다음에 신명섭이라고 이게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있잖아. 신명섭. 그 다음에 안보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북한의 송명철. 이런 협약식 할 때 그때 참 이게 신명섭이가 김성태하고 이게 같은 옆자리 같은 있는데 누군지 몰랐대. 김성태가 쌍방울 누군지 몰랐다고 위정해가 기소된 게 신명섭 아닙니까? 평화협력국장 위정으로. 옆자리 누군지 김성태가 누군지 몰랐대. 옆자리 같이 앉아오는데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데 와 새빨간 그 술자리도 같이 하고 누군지 몰랐대. 그게 위정이죠. 그때 이재명하고 통화해가지고 다 이게 전화를 바꿔줬잖아. 김성태장한테도 이재명이가 김 회장 고맙소. 도와줘서 고맙소. 이게 다 안보수나 옆에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보고 그 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때도 이게 직원이 4명이 있어서 그게 이화영이가 또 전화해가지고 쌍방울이 비즈니스 쪽으로 쌍방울이 옛날에 현대도 돈을 이게 김대중이 갈 때도 돈이 도와준데 쌍방울이 그 역할을 비즈니스 쪽으로 해주고 있다. 이라고 이게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은 사람이 4명이야.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물러날 때 그해 12월 달에 1월 달까지 북한에 돈 주거든요. 노동당이 200만 달러 마지막은 리오나미가 70만 달러 받아가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퇴임할 때도 이게 쌍방울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직접 대면 보고 전화 들은 것만 3번인데 근데 저 공장을 분석해 보니까 최악의 보고했다는 게 17번이야. 최소 17번. 야, 이재명 이장하게 보고 체계는 확실해. 경기도는 이게 과장 정결로 끝나는 것도 이재명이한테 내한테는 사전에 보고해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과장이 정결로 끝내는 사소한 것도 사전에 과장 정결하기 전에 사전에 도지사인 내한테는 보고해라.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도 이게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내한테 보고해라. 이게 맞아. 근데 이화영이가 그럼 여기 출장도 갔다 오고 북한에 몇 번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고 이재명이한테 보고 안 하고 갔다 온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장 정결까지도 사전에 보고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보고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중국 가기 전에 이미 2018년부터 2018년에 9월 달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원한다. 이런 거 이재명이가 추진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화영이가 2018년 10월에 중국 갔다가 북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이게 출장 보고로 갈 때 보고 갔다 오면 이게 보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다 클릭해서 읽어본 인터넷에 이게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클릭하면 읽어본 거지 보고 다 했는데 서류도 많고 2018년부터 북한까지 갔다 왔잖아요. 스마트팜. 그게 바로 그때만 6번이야. 2018년에만.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랬는데 2018년 10월달, 11월달 결국 스마트팜이 경기도가 못하게 됐잖아. 왜? 돈을 안 주니까 의회가.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의회. 그랬더니 다시 이재명이 하고 이화영이가 쌍방울에 이제 대납을 부탁한 거지. 왜?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곤란하니까 의회에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김성탄이 500만 달러, 그때 66억이야. 500만 달러 대납을 이게 해달라. 이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1월 달에 심양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보고한.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 1월 달까지 보고한 게 5번이야. 그러니까 2018년 10월까지 보고한 게 아까 제가 이제 6번.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2019 1월 달까지 보고한 게 또 5번. 또 5번. 그 이후까지 또 보고한 게 합치가 17번. 17번. 이런 식으로 이화영이가 보고한 게 17번이다. 거기에 보면 첨부한 사진들부터 온갖 내용 다 있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보고할까요?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진짜 주범인데.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화영이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단독 취재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화영이도
이재명이 한데 올해 2018, 19년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제재나 여러 가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미뤄야 된다. 이랬는데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그 이해찬의 오른팔이에요. 이해찬이가 지금 회장으로 있잖아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거기에 있었거든요. 신명섭이가. 거기에 같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하고도 오른팔이에요. 이사가 이제 계속 이번에 안 가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가야지. 우리 문재인하고 그때 뭐 박원순이나 갔는데 우리만 안 가면 이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북한이 계속 방북 요청하면서 가야 된다고 이게 무리하게 주장한 게 신명섭입니다. 이화영하고 친구. 나이는 똑같이 친구예요. 같이 이해찬이하고 세 명이 삼총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보고한 문건은 막 산더미처럼 있어. 이재명이 했는데 보고한 게 북한에 요구한 것부터 북한에 공문 보내고 요구한 것부터 전화 통화까지 다 있더만. 따라서 이제 증거는 엄청나게 차고 넘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요, 어제 판결로 이제 이미 800만 불의 용도는 다툴 필요가 없고 보고 여부만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는 17번 이상이 보고했는데 그게 처음에 2018년 9월달, 10월달 그때 6번, 그 다음에 11월달부터 그 다음 1월달까지 5번, 또 이게 그 이후에 또 6번, 이래서 17번 보고했고, 그 다음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에서 한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북한의 공식 방북 요청막이 최소 4번 이상, 엄청난 이게 증거가 있고, 여기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증거고요. 모든 판결은요, 상식하고 증거로 합니다. 증거도 충분하죠? 근데 증거가 없어도요, 판사가 유죄할 수 있어요. 왜? 상식으로, 경험칙으로.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어요. 증거 없을 때는. 근데 이화영이가 부지사인데 그렇게 북한에 보내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 안 했을까? 또 이게 이화영이가 옛날에 이미 자백도 했잖아요. 자백을 몇 번 했다가 부인이 난리치가 또 바꾸고, 자백했다가 바꾸고, 그래서 이게 연어회로 뭐 회유했다. 이거 하나도 안 받아줬잖아요. 어제 판결문에 연어회 회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게 상식과 경험책에 비추어도 유죄. 이화영이 과거 자백에 비추어도 유죄. 그게 아니고 수많은 물증에 의해서도 유죄. 어떤 경우도 유죄. 그래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주장한 것처럼 이화영이가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거는 이화영의 김광민, 이화영의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화영이 유죄 났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도 유죄고, 이제 시간 문제다. 근데요, 시간은 걸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전 국민은 이미 이재명이를 북한에 돈을 준 이런 게 범죄자로 전 국민은 이제 믿고 있잖아. 이게 선거에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거예요. 판결은 늦게 날 줄 몰라도 이미 민심의 심판은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을 준 범죄자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믿게 되잖아. 이화영 판결 나오니까. 이게 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진짜 진정한 내란범입니다. 북한은요, 우리나라 국토가 한반도잖아요. 근데 북한은 38선 휴전선 이북이 저것 땅이라고 우기잖아. 이게 국토를 참전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 북한까지 그 반국가단체 김정은이 4대 세습이 저것 땅이라고 나라라고 우기고 있잖아. 이게 옛날로 치면 뭐 홍경래의 난이나 옛날로 치면 이게 뭐 궁예나 그때 있잖아 견인 이런 게 국토를 참전하는 거야. 국토를 참전하는 이게 내란이잖아. 여기에 돈을 보태준 게 이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나 이래 봐야지. 김정은이가 내란의 수괴라면 이재명이는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다. 왜 김정은한테 돈을 110만 달, 왜 111을 갖다 주느냐? 북한이 국토를 참전하는 내란범이라면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북한에 돈을 지원해준 이재명이도 내란의 공범으로 중요임무 종사자다. 김정은이가 수괴라면 이렇게 저는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단호하게 검찰이 주장에 하면 36년까지 놀 수 있는 행위입니다. 36년까지 무기도 가능하고. 따라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재판해서 이재명을 구속해라. 구속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재명이가 내란 단체에 돈을 갖다 준 이런 게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으로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깊이 있는 그 법률 분석인데, 지금 이제 이거 헌법재판관 6명 가지고 이제 이거 심리 할 수 있느냐? 선고까지는 이게 당연히 힘들 거고요. 그는 이진숙 가처분에서도 그랬거든요. 심리할 수 있느냐? 6명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경론을 벌이고 있다. 논의 중이라고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헌법 교수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몇 명에게 그 상의를 해봤는데요. 다 이게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이런 결론입니다. 전부 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원래 이제 우리 법에는 이제 그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7인 이상이 돼야 이게 그 심리 의결할 수 있다. 7인 이상이 돼야 심리하고 선고까지 의결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다 법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헌법 소원을 한 거 정확한 용어들을 잘 봐야 돼요.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요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요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근데 헌법 소원은 가처분이 되거든요. 헌법 소원은 가처분이 돼요. 근데 그 탄핵 심판도 가처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재판 끝난 거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의결 자체를 이렇게 가처분시키는 효력 정지. 요거는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미 신청해 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지켜보고, 중요한 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너무 심리가 지연되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빨리 복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그 조항이 내 권리 침해한다 이거지. 내가 복귀를 못하니까. 6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 헌법 소원을 신청하면서 가처분을,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 인용됐다 그랬잖아요. 가처분이 인용돼가지고 6명도 심리한다.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거 이진숙 가처분 가지고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용하려는 거야. 이진숙 가처분이 났기 때문에 6인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6인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제부터 이게 방송에서 제동을 걸었죠. 어떻게 제동을 걸었냐? 야, 그거는 이게 이진숙 사건에서 이진숙 위원장 권리 구제를 위해서 주관적인 권리 구제니까 이진숙 사건에서 가처분이 됐으니까 그 사건에서 6인이 되는 거지. 법은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7인 이상 돼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심리하면 안 된다. 제가 이게 KBS나 방송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가 지금 논의 중이라는데요. 지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냐? 원래 이제 그 헌법재판의 결정이나 가처분도 일반적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떤 조문에 대해서 가처분이 됐잖아. 이진숙 위원장이 신청해서. 그러면 이게 그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 그게 일반적 효력이라 하거든요. 다른 데도 이게 영향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그 아마 지금 현재 가처분이 된 상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심리가 가능하다 볼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건 뭐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헌법 교수들이. 왜? 일반적 효력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비록 신청했지만 그 조문 자체가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건도 이게 적용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6인 심리가 당분간은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이게 가처분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가처분이라는 거는 임시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 효력이 있는 게 가처분이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본안 재판을 2번 했죠?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의 그 본안 재판이 끝나면요.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진숙 위원장이 본안 판결 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한 게 가처분이잖아요. 근데 그 가처분의 효력은 이진숙 위원장이 본안 판결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뭐 사건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이 결론 나버리면 그 가처분의 효력도 자동 소멸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법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7인 이상이 대학이 심리한다. 따라서 이게 그 장기적으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판결만 끝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그때는 바로 그냥 원래 법대로 7인 이상이 심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도 망설일 거예요. 야, 이게 이진숙 걸 막 끌어넣기도 요거도 먹죠. 이진숙 걸 막 재판 끌어가지고 가처분을 유식해서 윤석열 대통령 심리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방통위원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준비 절차 많이 하고 가처분까지 해가 심리하면 빨리 결론 내려줘야지. 이진숙 위원장도 탄핵 기각 시기 결론 내려줘야지. 그럼 가처분 효력이 자동 소멸되니까.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딜레마다. 그러면 이게 무리하게 이진숙 위원장 걸 계속 끌다가 무리하게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 것부터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6인이 한다? 이것도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왜 이진숙 위원장이 신청한 가처분 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 적용됩니까? 그런 그럼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진숙 위원장 걸 빨리 이게 결론 내리라. 결론 내리라. 저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무리하게 이진숙 위원장 가처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심내가 끝내려고 하면요. 최악의 경우는 이진숙 위원장이 희생하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통령이 중요하니까. 그럼 이진숙 위원장이 그냥 나에게 임명하고 나 소치할게.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 했는데 이게 소치해버리면요. 가처분도 끝나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안 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6인이 못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3명은 지금 권성동 대표가 임명 못한다잖아요. 따라서 지금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이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한테 좋았는데 또 그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이 잘한 거야. 가처분. 왜? 민주당이 이게 이제 서로 자기 발등을 서로 찍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그래. 그때 가처분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마비를 시게 이진숙 위원장 임명 안 하려고 그래서 6인으로 나눴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해가지고 가처분이 되고 이거는 좋았어. 근데 이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6명이 심내가 빨리 끝내려고 지금 서두르면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진숙 위원장 빨리 기각시켜 주는 게 왜 선입 선출이니까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죠. 이게 가장 좋은데 최악의 경우는 제가 이진숙 위원장한테 마음이 아프지만 최악의 경우는 이진숙 위원장이 그냥 인정하고 소치하시켜버리면 탄핵이 심판 취하해버리면 가처분도 그대로 취하되는 거 아닙니까?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본안 판결까지만 이게 유효하다고 나이잖아. 이진숙 위원장 본안 판결까지만 가처분 효력이 있는 거거든, 임시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6인 체제를 못하고 7명이 돼야 되는데 7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 시간을 벌고 바로 이게 이재명이 재판을 날릴 수 있는 지금 이게 경우의 수나 꼼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난립니다. 저도 계속 헌법 교수나 판사들하고 수시로 상의하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워낙 급박하다 보면 저도 약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가 말한 게 일반적일 겁니다. 지금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여러 유튜버가 오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유튜버도 많다 보면 기사 가지고 오분하는 것도 많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재명의 공시송달도 지방법원에서 검찰 항소를 안 받았길래 공소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진숙 위원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6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헌재가 다시 지금 논의 중이라 하니 어떻게 해놓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범답은 당분간은 헌법재판 가처분의 일반적 효력 때문에 윤 대통령도 6명이 심리 가능한데 그러게 이진숙 위원장 본안재판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가처분도 자동 소멸되면 원래 7명이서 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6명 심리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취재한 또 이게 상식에 맞는 법리에 맞는 이런 이게 결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헌재가 6명이 심사하면 안 되죠. 이진숙 위원장 가처분 가지고 대통령을 6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헌재에서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는 6명이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고 어제 떠들었잖아. 근데 제가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더니 오늘 지금 다시 심리한다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진숙 위원장 판결이 끝나고 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처분이 없으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이진숙 위원장 빨리 판결 선고해주면 가처분도 끝나는데 헌재가 그래 안 해주잖아요. 지금 대통령급부터 한다고 다른 거 다 미루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이 뭐 의미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예 소를 취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가처분도 다 끝나니까 그러면 이게 그 7인 이상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윤 대통령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가처분을 헌재가 직권으로 못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이게 그 7인 이상의 위헌이다. 이거는 못해요. 그럼 또 위헌법률 심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진숙 위원장의 그 헌신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게 생각도 들고 하여튼 중요한 게 아마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좌파들에게 그 완전히 광란으로 이게 그냥 두세 달 안에 끝내려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우리는 1차 관문은 3명을 임명하는 권성동 의원. 거기에 황교안 대표 선례가 있잖아. 거기에 그 박주민부터 추미애 뭐 우상호 좀 이게 과거에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 황교안 대표의 선례.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은 3명 임명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6인 체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